예? 그 통진당에게 진보 대연합을 할 당시에 할 때 되면 반드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놔두고 가만 놔두면 대한민국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진보적 민주주의. 시간 관계상 딱 한 분만 말씀 좀 진보적 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네.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김일성이가 좋은 거 다 갖다 집어넣었다고. 진보적 민주주의도 좋은 거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이걸 그럼 쓰지 마라 그러면 김일성이가 말했다고 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 전에 잠깐만요. 그 전에 여우영 선생도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여우영 선생도 김일성이 지령받아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썼다는 얘기니까 안 되는 거고 강령 말씀하셨는데요. 강령 이 48년도 이승만 대통령이 진보당 없애버렸을 때 그 강령보다 지금 강령이 훨씬 후퇴한 강령입니다. 아니 이 강령의 이 말을 해석을 해보세요. 대법원에서 그 해석을 진보당도 해보세요. 합헌이라고 해석 못하는 결정을 사람인데요. 했었습니다. 아니 제가 해석을 해드릴까요? 일하는 사람은 그 나라 국민 전체를 지칭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아니, 노동자를 민주주의인데 저 사람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있을 수가 있죠.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투표를 선거를 해서 저희가요. 그 거기에 사람을 표를 받은 건 되는 거 아닙니까? 위해서 일하겠다는 거하고 네. 주인 지금 안 자체가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왕재산 사건 때 지령받은 거에 예.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간단하게 하시고 사상 검증 하시면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실 자유가 저도 말씀할 자유를 주셔야 아니, 돼요. 근데 저한테 의견을 사상 검증 여쭤보자면 하시려고 하면 의견을- 어떻게 여기 와서. 의견을 여쭤보잖아요. 왕재산 사건 때 대법원에서 판례로 예. 북한이 지령받았다고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북한의 생각해보세요. 지령을 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잠깐만요. 건데. 저기 저희가요. 오늘 다 미진하시잖아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모실 테니까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계속해 이라운드 주십시오. 사실 오늘 전 김진태에 위한 발언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여쭤볼게요. 오신 다음에.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서도 통진당 문제 살펴봤습니다만 이 통진당 과연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해산되는 정당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정당사를 보면 북한 지령에 의해서 이 정당을 좀 움직이는 그러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의 시각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통진당에 그리고 이석기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근원으로 올라가면 민혁당이라고 있는데요. 그 민혁당에 가담하셨던 분이죠. 물론 지금은 전향을 하셔서 우리나라 제1의 북한 언론 매체죠. 데일리 NK 편집국장으로 계신 신주현 국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얘기 좀 나중에 하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 김정은이 암살 또 이 암살이 아니고 암살 시도설 예, 예. 이게 미국에 이렇게 나왔죠. 예, 미국 한 연구소에서 네. 아마 그 미국 정부의 정보를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입수해서 예.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아하. 미국의 연구소들이 뭐 그거를 뭐 찌라시처럼 이렇게 아무렇게 던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랜드 연구소는 책임감이 있는 기관이고요. 랜드가 또 굉장히 유명하죠. 예, 유명한 기관인데. 근데 최근에 그런 정황은 좀 있었죠. 김정은의 경호원이 대폭 확대가 되고 옛날에는 한 2명 있었다. 김정일 때는 2명 정도가 눈에 보이는 동선에 있었다면 한 4-5명으로 늘어나고 또 기관총을 들고 다니고 이런 모습 때문에 왜 경호를 강화했을까? 김정은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조심하는 성격인가? 이런 분석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은이 들어서자마자 리용호라고 하는 군부의 1인자가 그쵸. 숙청이 됐습니다. 근데 그 숙청이 사실은 김정은 시대를 대비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심어놨는데 그 사람을 등장하자마자 제거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석연찮았고 실제 이용호 체포 과정에서 그 총격이 있었다 이런
솔직히 어떤 정보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과 약간 매개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추정을 좀 할 수 있고요. 예. 과거에는 실제 북한 문건들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최고 전엄의 동정 가운데 최고 전엄을 위해하려고 하는 사건이 뭐 강원도에서 뭐 어디에서 발생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사실 저희들은 그게 선전용 그러니까 간부들의 어떤 각성용으로 쓴 것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걸 썼다는 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정황이 김정일도 있었기 때문에 김정일 시대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예. 이렇게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게 아주 초기에 했다면 아마 조직적으로 군부나 이런 데서 그런 거에 좀 조기에 뭔가를 시도하려고 했던 움직임 아닐까 이런 추측은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정은이를 인정 못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거죠. 예?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뭐 어깨에 힘 빡 주고 말이에요. 네.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못 보겠다는 거죠. 예. 겉으로는 이제 아들이면 다냐 이거죠 쉽게 예. 얘기하면. 겉으로는 예. 무서우니까 또 권력 교체에는 긴장을 많이 시키니까 당연히 그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거고 그래서 김정은이 어떤 군기 다지기로 해서 계급도 뭐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고 지도부도 계속 교체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을 사람이 그만큼 많이 없다는 얘기겠죠. 사실 말이에요. 그 예. 사회주의 사상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네. 이 예를 들면 재산도 이거 대물림 물려주면 안 된다. 이게 같은 선상에 출발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네. 네. 근데 어떻게 권력을 이걸 벌써 3대째 물려주고 있으니 그게 북한에서는 이제 김씨 집안의 권력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요. 그런 게 그놈은 가능하죠. 그 김씨 집안의 권력인지 뭐 무슨 권력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권력을 추종했을 이게 또 의혹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가능성이 있는 집단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네, 그게 그렇죠. 통진당이단 말이에요. 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참 뭐 참 놀랍게 봤는데 네. 좀 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자, 그 이정희 대표 있잖아요. 네.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저도 이정희 씨라고 그러면 본인 기분이 어떨까 좀 궁금한데 예. 그 이정희 대표 말이에요. 예. 이정희 대표가 이 성명서 낭독할 때 BGM 딱 그 배경음악으로 한 게 애국가가 흐르더라고요. 아, 장중하게. 예, 예. 야,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씁쓸하더라고요. 저거 아니 그 사람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예, 갑자기 그렇게 다니까. 아. 아니 이석기 씨는 그때 옛날에 그랬잖아요. 애국가 국가가 아니라고. 네네. 근데 왜 그걸 배경음악으로 쓰는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은 그 구체적인 과거에 일어난 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그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에 존립할 근거가 있냐 없냐 그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어필을 하는 걸 거고 이정희 씨 같은 경우에 저기 수원 그 교도소 가서 면회하는 걸 지켜본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통진당의 주인이 누구인가 딱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예. 그 우리가 골프 칠 때 황제 골프를 칠 때 예. 앞뒤를 비워놓고 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다고. 이석기가 이제 면회를 하면 양 옆방을 비워놓고 아. 면회를 하고 그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데 그 옆에는 통진당 욕으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앉아서 대화하는 걸 지켜보면 누가 수인지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알 수 있다. 이런 듯한 예의를 예, 차리면서. 그쪽에 갔다 온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네. 저도 들은 얘기가 좀 있어요. 예. 근데 방송에서 하기 힘든 얘기 많이 그렇죠.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참 그 집단도 참 신기한 집단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핵심이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이거든요. 네. 근데 그 연계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든지 네. 이러한 것들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극단적인 극우적 민족주의를 저는 대변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북한과의 연계가 있다. 이거는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뭐 급진 좌파의 당헌이나 강령 규약 이런 수준의 통합진보당이 가지고 있고 다만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게 조금 다른 측면이지만 전체적인 강령 규약은 진보 좌파 좀 더 급진, 서방보다 급진적인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령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강령만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게 되면 헌재가 이제 구두 변론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부 측이 늪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는 지난 민노당부터 10년간 통진당까지 그 통진당이 취해온 태도, 북한에 대한 취해온 태도, 그리고 어떤 성명, 그리고 어떤 정책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정세마다 내놓은 어떤 행동 이런 것과 실제 RO라는 국회의원 3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미제국주의, 미군,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상대로 어떤 내란을 일으키는 국가시설을 공격하는 이런 행위를 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가치 판단을 재판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우리가 높게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켜봐야겠죠. 그 가능성은 가지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예. 통진당은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라는 생각을 전 갖고 있는데 네네. 근데 어쨌든 이 통진당 같은 경우에는 극우 민족주의 예. 거의 파시즘 정당에 가까운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 저 개인만의 판단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 북한 같은 북한은 전체주의를 사실 극우 집단이에요. 예, 거기가. 전체주의를 추정하고 있으니까. 왕조로 이렇게 내려오고 예. 그리고 반미 민족주의라는 것도 민족주의라는 것도 상당히 극우적으로 가까운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바로 그 점에서 제가 여쭤보는데 네. 과거 이제 제가 아까 민혁당 거기 네. 뭐 잠깐 그 학생 시절인가 네, 거기 네. 몸을 담으셨었지 않습니까? 그 민혁당과 지금의 통진당의 연계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혁당하고 사실상은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고. 우리 참고적으로 민혁당의 충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지금은 물론 민주화운 북한 민주화운동을 예. 하고 계시지만 예. 김영환 대표께서 예. 북한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그죠? 갔다 와서 연계 이제 전향을 관계가 했죠. 있는 거죠 민혁당은. 예. 분명히. 민혁당은 이제 반국가 단체로 법원에서 판결이 났고